한때 수소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뭐랄까 대표주자로 불렸던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플러그 파워죠. 그런데 지금 이 회사는요, 정말 혹독한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분석에서는 한때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이 수소 기업이 도대체 왜 이런 위기에 처했는지, 그리고 과연 이 위기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그 핵심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지 않나요? 수소라는 엄청난 꿈을 등에 업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기업이 이제는 회사 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주가는 최고점 대비 90% 이상 폭락했고요. 여기저기서 파산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과연 플러그 파워는 이 엄청난 압박감을 이겨내고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운명을 결정지을 중요한 포인트들을 하나씩 아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첫 번째 파트는 바로 붕괴 직전의 위기입니다. 플러그 파워의 재정 상태가 얼마나 위태로웠는지 그 냉혹한 현실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걱정되는 숫자가 먼저 보입니다. 그쵸? 매출이 작년보다 거의 11% 줄었어요. 성장하는 회사에서 매출이 꺾였다는 건 당연히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그 아랫줄부터 시작돼요. 바로 수익성과 현금 흐름입니다.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가 마이너스 0.25달러에서 마이너스 0.11달러로 무려 52%나 개선됐습니다. 손실보는 금액을 절반 넘게 줄였다는 뜻이에요. 더 놀라운 건 영업현금 흐름인데요. 마이너스 1억 7천만 달러가 넘게 돈이 줄줄 새던 게 마이너스 9천만 달러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플러그 파워가 그냥 몸집만 키우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뼈를 깎는 노력으로 비용을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이런 재무 개선의 중심에는 바로 프로젝트 퀀텀 리프가 있습니다. 양자 도약이라는 이름처럼 이건 단순히 허리띠 졸라매는 수준이 아니에요. 사업 모델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말 그대로 회사의 운명을 건 대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 안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접고 전 세계에 복잡하게 얽혀있던 공급망을 단순화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게 이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군살은 싹 빼고 근육을 키우는 작업, 바로 그거죠.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면 그 성과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2024년까지만 해도요, 매출 총이익률이 마이너스 89%였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쉽게 말해서 100원짜리 물건을 하나 팔면 89원씩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팔면 팔수록 회사가 망해가는 구조였던 거죠.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이 숫자를 마이너스 51%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물론 여전히 적자이긴 하지만 이 변화의 기울기를 보세요. 프로젝트 퀀텀 리프가 그냥 구호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회사의 체질을 바꾸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일단 줄줄 새던 피를 멈추기 시작했다. 바로 그 첫 번째 긍정적인 신호인 셈입니다. 하지만 비용만 줄인다고 회사가 살아나진 않겠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파트에서는 플러그 파워가 이 재정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대담하고 새로운 전략 카드를 꺼내들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전략을 그냥 180도 바꿔버립니다. 원래 플러그 파워는 미국 에너지부, 그러니까 DOE에서 16억 6천만 달러짜리 대출 보증을 받는 데 큰 기대를 걸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정부 돈은 절차도 복잡하고 언제 나올지 기약이 없잖아요. 그래서 플러그 파워는 이 계획을 일단 멈추고 훨씬 더 빠르고 직접적으로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AI 데이터 센터 시장으로 확 방향을 튼 겁니다. 정부만 바라보던 것에서 민간 시작으로, 먼 미래의 약속에서 당장의 현금으로,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극적인 방향 전환이죠. 아니 근데 왜 하필 데이터 센터였을까요? 바로 이 숫자 165%의 답이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예측하기를 AI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가 무려 165%나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AI는 말 그대로 전기를 먹고 자라는 괴물인 셈이죠. 바로 이 전력 대란이라는 위기 속에서 플러그 파워는 회사를 살릴 새로운 기회의 문을 발견한 겁니다. 이거 정말 머리를 잘 썼는데요. 플러그 파워는 단순히 연료전지만 팔려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이 미리 확보해둔 전력망 사용 권리가 있거든요. 이걸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는 회사에 넘겨주고 그 대가로 2억 7,500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건 마치 목 좋은 상가 자리를 선점했다가 거기에 들어올 가게 주인한테 권리금을 바꿔 파는 거랑 비슷해요.
그렇게 확보한 돈으로 데이터 센터에 자기네 연료전지 시스템을 공급하는 그야말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전략인 거죠. 그리고 이 새로운 시장에서 플러그 파워는 아주 강력한 기술적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PM 방식의 연료전지라는 건데요. 경쟁사인 블룸에너지의 SOFC 방식과 비교했을 때 플러그 파워의 PM 방식은 동적 부하 응답성이라는 게 훨씬 뛰어납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AI 연산처럼 전력 사용량이 갑자기 확 치솟았다가 훅 떨어지는, 마치 자동차가 급가속했다가 급정거하는 것처럼 변덕스러운 상황에 훨씬 더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 민첩함이 AI 시대의 플러그 파워의 가장 큰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희망적인 계획들이 있긴 하지만요. 현실은 결코 장밋빛이 아닙니다. 플러그 파워의 재기 시나리오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장애물들이 있거든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그 위험 요인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에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2025년 초만 해도 거액의 정부 대출 보증 소식에 투자자들이 환호했었죠. 그런데 불과 10개월 만에 프로젝트를 중단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터져 나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진 단 하루 만에 주가는 17%나 폭락했고요. 결국 여러 로펌이 회사를 상대로 증권 사기 집단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법적 다툼은 앞으로 꽤 오랫동안 회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아주 큰 짐입니다. 단순한 소송 문제를 넘어서요. 경영진에 대한 신뢰, 그리고 앞으로 회사가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까지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죠. 소송의 핵심 쟁점은 바로 이겁니다. 한마디로 너희들 정부 대출 받기 엄청 어려운 거 사실 알고 있었지. 그런데도 마치 대출이 거의 확정된 것처럼 좋은 얘기만 해서 투자자들 속인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만약 이 주장이 법원에서 사실로 인정된다면 어마어마한 배상금은 물론이고요. 회사의 신뢰도는 정말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부 정치 환경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플러그 파워가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던 캘리포니아 수소 허브 프로젝트에 지원하기로 했던 연방 보조금 12억 달러를 삭감하기로 결정했거든요. 이건 그냥 프로젝트 하나가 엎어지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 정책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바뀔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보여준 거니까요. 이건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수소산업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위기가 닥치자 플러그 파워는 마침내 가장 중요한 카드 중 하나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리더십 교체죠. 네 번째 파트에서는 이 리더십 변화가 회사를 살리는데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플러그 파워의 얼굴이자 상징이었던 앤디 마시 CEO가 이사회 의장으로 한 발 물러나고요. 그 자리를 내부 출신인 호세 루이스 크레스포가 맡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CEO 한 명이 바뀐 걸 넘어서 이제 회사의 최우선 순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자, 이 변화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과거 앤디 마시 체제가 수소 경제라는 거대한 비전을, 그리고 회사를 확장하는 데 집중했다면 새로운 크레스포 체제의 최우선 과제는 당장의 실행과 수익성입니다. 더 이상 먼 미래의 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돈을 벌고 회사를 살려내는데 모든 걸 집중하겠다, 이런 선언인 셈이죠. 신임 CEO인 호세 루이스 크레스포는 바로 이 실행에 가장 딱 맞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플러그 파워의 영업 최전선에서 뛰면서 아마존이나 월마트 같은 거대 고객사를 뚫은 장본인이거든요. 그의 경력 자체가 어떻게 기술을 팔아서 진짜 매출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답과도 같아요. 지금 플러그 파워에 가장 필요한 능력을 가진 리더가 구원투수로 등판한 셈이죠. 자, 지금까지 플러그 파워의 위기와 기회, 그리고 변화를 위한 노력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플러그 파워의 운명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 3가지를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플러그 파워의 미래는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째, 데이터 센터와 맺었다는 그 의향서가 정말로 돈이 되는 본계약으로 이어지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말본인 약속은 의미가 없죠. 둘째, 크레스포 신임 CEO가 영업의 귀재라는 명성답게 실제로 비용을 줄이고 마진을 개선하는 성과를 매 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보여주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진행 중인 집단 소송이 어떻게 결론 나는지,
혹시라도 큰 벌금이나 합의금으로 이어져서 회사의 현금을 축내고 투자자 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불러온 이 엄청난 전력 부족 사태는 분명 플러그 파워에게는 다시는 오지 않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기회를 잡기 위해 뛰어든 길이 과연 회사를 구원할 동아줄이 될지 아니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는 마지막 함정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플러그 파워의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는 이제 막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